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입니다. 물가와 금리는 빠르게 오르지만 월급은 그대로인 현 상황, 현명한 투자가 더욱더 필요한 시기인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세 가지 방법 모두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상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시면 또 채팅창으로도 종목 상담 접수하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상한가를 두 종목 잡아낸 민경철 파트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오늘 정말 시장 힘들었는데 상한가 두 종목이나 잡아내셨는데요. 바로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일단 운이 좋았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달 그리고 7월달 우리 노란톡에서 공략했었던 종목들이 좀 막판에 운 좋게 좀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자, 올해 이제 146번째 상한가를 좀 잡아내게 된 것 같고요. 와. 올해 연말까지 네. 200개 종목들 상한가 목표로 좋은 종목들, 관심 종목 설정해드리고 매매 같이 좀 진행해드릴 예정이니까 자, 시장 상황 굉장히 또 불확실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자, 0.75% 인상할 하다가 1% 인상한다고 하니까 또 공포감에 나스닥 지수가 5%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이 9월 말, 10월 말, 12월 달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4%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증시가 출렁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출렁일 때 어디서 우리 지수 저점을 잡을 것인가,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어떤 종목들을 관심 있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 입장하셔서 함께 우리 소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개별 종목들을 우리 기술적인 관점, 재무적인 관점, 공시적인 부분들, 전환사채 사주들 물량, 평단가 얼마인지 제가 힘 닿는 선까지 최대한 우리 방송 시간 통해서 알차게 분석해드리고 도움 드리는 시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발표된 이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증시 모두 얼어붙었지만 우리에게는 또 내일이 있죠. 이렇게 상한가 가는 강한 종목들 잘 발굴해내시는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들 오늘 모두 가져오셔서 속 시원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는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모비데이즈 여쭤봐 주셨고요. 1,51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네, 모비데이즈 오늘 시장이 짓눌리면서 덩달아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6% 넘게 내려서 1,17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모비데이즈에 대한 대응 전략 또 민경철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우리 모비데이즈라는 회사를 많은 투자자분들이 모를 만한 회사입니다. 왜 네. 모르느냐? 자, 스펙 합병이 되면서 신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렇군요. IPO 일정이나 청약을 통해서 경쟁을 뚫고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이 된 게 아니라 네. 자, 합병을 목적으로 우리 스펙 합병이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자금이 이 특정
광고 대행 업체를 인수하면서 우회 상장이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된 회사라서 네.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 법한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회사를 재무적인 관점, 공시적인 관점,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세 가지 순서로 좀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금융 제17호 기업 인수 목적의 스펙 합병이 진행돼서 상호가 변경됐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동사의 재무제표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회사가 광고 대행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반기보고상 관련된 매출액이 우리 1월부터 6월까지 올해 88억 원 정도의 반기 매출액이 잡혔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적인 부분들이 35억 원,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단기 손실이 약 79억 원 정도로 이 회사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가 됐는데 재무제표를 보니까 터무니없이 안 좋습니다. 즉, 이 회사는 고평가되어 있다. 재무적으로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래서 공시적인 부분들을 보니까 최근에 7월 29일자 기준으로 전환사채 이제 10이 전환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모비데이지라는 회사가 원래는 비상장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물량들, 우리 채권들을 주식으로 전환 청구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119만 주에 대한 물량,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 부분이 행사가액이 1회차 전환사채 행사가액이 1,000원입니다. 1,000원의 물량이 상장일이 우리 8월 1일에 이게 신규 상장이 됐고요. 이 보호예수 물량은 올해 연말 12월 7일까지 보호예수가 걸려 있긴 하지만 12월 7일이 지나게 되면은 이 1,000원짜리 물량이 주식시장에 풀리게 되는 오버행 이슈가 좀 발생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 근데 그 물량의 단가가 1,000원인데 지금의 가격은 1,170원이다라는 거는 이 오버행 이슈가 주가를 1,000원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악재로 12월 7일까지 작용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우리 기업 공시에 들어가서 이 회사의 반기 보고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이런 광고 대행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를 만든다, 2차 전지 만든다, 이런 쪽으로의 뭔가 특별한 임상에 대한 모멘텀이나 상승에 대한 멀티플을 높게 평가할 만한 아직까지는 상승 동력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광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유저를 많이 쌓아서 우리 네이버 포털이나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유저층을 확보하는 업체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물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고 주로부터 광고를 대행해서 그 중간에서의 일정의 수수료를 이제 동사의 이제 영업이익으로 매출액으로 발생되는 기업으로 사실 부가가치가 크게 발생되는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이제 재무적으로 고평가되어 있고 아까 살펴봤듯이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들이 1,000원에 상장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남아있는 우리 미상한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들 지금 1,000원 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20억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물량이 이제 우리 저가에 좀 상장이 되어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1,500원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에서는 1,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환사채 이 회사가 스펙 합병 되기 전에 투자했었던 자들의 평단가가 1,000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가장 강력한 지지 구간이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단순 계산으로 1,000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 기업 가치가 1,000원이다가 아니라 고평가되어 있지만 전환사채 단가가 1,000원이기 때문에 그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12월 7일에 보호예수가 풀렸을 때 주가를 1,000원 위로 끌어올려서 물량을 정리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관점에서 동사는 개인적으로 950원과 1,000원 구간의 지지 반등 여부를 우리 보유자분들, 주주분들이 관심 있게 추적하시고 그리고 우리 1,000원 구간 깨지 않는 모습 그리고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1,000원 구간에서 비중 5에서 10% 추가 매수 고려해서 평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저는 단기 목표가 1,300원 1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고 2차 목표가 1,500원이 왔을 때 저는 동종목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저의 근거는 이 회사 시가총액은 2천억인데 지금까지의 우리 매출액만 우리 좀 바라봤을 때 시가총액 2천억짜리 회사가 불과 88억의 반기 매출을 냈고 우리 적자
우리 단기 순손실 마이너스 79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 기업 가치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시가총액 2천억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평가고 개인적으로 뭐 스펙 합병됐기 때문에 뭐 이런 물량들 아직까지는 시장의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판단되지 못했지만 정말 그냥 객관적으로 저희 주관적으로 이 회사의 뭐 그런 시가총액 적정 시가총액을 재무제표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면 네, 총 500억 미만의 재무제표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관점에서 자, 재무적인 관점에서 취약하다.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저점이지만 1,000원까지 빠질 수 있고 이 전환사채 사주들 평단 1,000원을 깨지 않는지 950원을 깨지 않는지를 추적하시고 거기를 안 깨는 경우에 한해서 평단가를 관리해서 1,300원, 1,500원까지 반등 시 빠져나오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스펙 합병이 됐습니다. 됐는데 주가가 빠졌다라는 거는 유망한 회사의 그런 합병을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제 스펙 합병 관련된 종목들이 통상 2,000원 정도가 기본 베이스고요. 그리고 스펙 합병 전에 자, 어떤 회사를 합병할까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3,000원까지 갔지만 지금 주가가 1,000원까지 빠졌다라는 거는 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핫한 뭐 2차전지나 뭐 태양광이나 뭐 이런 기술력 높은 회사를 합병해서 상장된 게 아니라 자, 광고 대행 업체 그리고 실적도 그저 그런 비상장 회사를 우회시킨 정도의 그런 스펙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이 주가 하락에 대한 이유고 더 끌어내리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는 저는 전환사채 물량이 1,000원짜리 물량이 12월 7일에 상장이 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자, 연말까지 1,000원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자, 여기까지만 좀 분석 의견을 남겨드리도록 할 텐데 자, 바닥에서 거리대금이 유입이 된다면 자, 거기서부터는 추세 전환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 네, 우리 실시간으로 우리 1,000원 구간 이탈하지 않고 반등했을 때 우리 매기 유입이 언제 진행이 되는지는 네, 하단 노랑통 입장하셔서 실시간 소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무 구조와 실적 그리고 히스토리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강력한 지지 구간인 1,000원을 잘 확인을 하면서 말씀해드린 이 대응 전략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문자 상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카카오 종목 보내주셨고요. 12만 5천 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8%라고 하십니다. 네, 12만 원 선에 들어가셨으니까 이제 보유하신 지는 꽤 되신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오늘도 2.7% 내리면서 6만 8,1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12만 원 선이 올해는 오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 작년 말경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자 상담이다 보니까 좀 소통하지 못한다라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전화 상담 주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다 정확하게 진단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전화 상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카카오가 어제는 좀 좋은 흐름 보였는데 오늘 고스란히 그대로 이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카카오에 대해서도 현명한 투자 전략 민경철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 카카오가 네. 이제 뭐 12만 원대 뭐 이제 자금 조달도 받고 해서 이제 예. 12만 원 갈 때 좀 많이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 좀 많을 것으로 좀 추정이 돼요. 근데 네. 사실 자, 카카오의 그런 주식 선택권, 이제 콜옵션이라고 하죠.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아간 단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지금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좀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예. 자, 보시면은 2021년도 5월 달부터 자,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한 그 단가가 자, 2만 원대로 확인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자, 2만 원이요? 네, 주당 발행가액이 2만 원입니다. 자, 물론 12만 8천 원에 자, 뭐 전환사채 발행된 부분들도 2020년도 기준으로는 확인이 되지만 자, 2021년도 기준으로는 자, 전환사채권을 행사하고 그 이후에 자, 우리 콜옵션을 행사한 단가가 자, 지금 2만 원 그리고 3만 원대 가격으로 확인이 됩니다. 즉 이제 누군가는 쪽에 불공정한 거래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네. 콜옵션으로 2만 원, 3만 원을 살 수 있는 행사를 우리 2021년도 하반기부터 2022년도 7월 25일까지 좀 진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2만 원, 3만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100% 수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누군가는 콜옵션을 행사해서 2만 원대, 3만 원대 이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서 우리 빅테크 관련된 종목군들, 넷플릭스, 뭐 이제 구글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전반기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플랫폼을 이제 장악한 회사들이 과거에는 어떤 회사들이었죠? 멜론,
벅스뮤직 이런 이제 인터넷 속도의 제한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그런 MP3 이제 음원에 대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던 그런 기업들이 지금은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우리 스마트폰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지금은 동영상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었고 네. 그리고 이제 플랫폼에 대한 이슈들이 2년 전, 3년 전 굉장히 큰 메가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지금 공룡 기업들 떠올려 보시면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의 그런 유저층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네. 다 광고 기업으로서 지금 공룡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쵸, 뭐 구글부터 유튜브도 그렇고, 그죠. 네, 우리 넷플릭스 네. 그리고 이런 테슬라도 사실은 전기차 관련주지만 그 안에 플랫폼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전기차 네. 플랫폼. 애플도 사실 스마트폰 업체라고 알고 계시지만 스마트폰 내에 맥 OS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플랫폼을 또 아이튠즈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미국 기업들 중에서 시총이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종목들을 보면은 네. 제조업이 아니라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플랫폼 가지고 있는 회사 누구냐? 당연히 네이버, 카카오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 중에서는 자 플랫폼 하면은 네이버, 카카오다라는 관점에서 자 우리 미국 증시가 폭발하는 과정에서의 작년 2020년도 코로나 폭락장 터졌을 때 주가가 자 25,000원, 3만원대입니다. 자 25,000원 그리고 37,000원, 27,000원, 37,000원 자 여기 가격대에서의 매수 기회를 자 우리 코로나 터지기 전에 1월달, 2월달, 3월달 만들었었고 자 코로나 터져서 자 지구가 망할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 폭격 맞은 정도의 공포감이 있었는데 자 미국에서 헬리콥터 머리 뿌리면서 금리 인하하고 제로 금리 수준으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주가가 2만 원대, 3만 원대 우리 카카오 주가가 17만 원까지 폭발을 했습니다. 자 3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6배 정도가 폭발했는데 자 누군가는 2만 원, 3만 원대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뭐 멀티플에 대한 부분들 자, 플랫폼만 가지고 있으면 다 붙여서 사업을 엮으면 된다. 자 택시, 카카오 택시 다 모빌리티 붙이고 뭐 새롭게 뭐 진행되는 그런 이제 사업 아이템들을 전부 다 카카오톡이라는 그 플랫폼 안에다가 다 탑재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용실 예약부터 항공기 예약, 여행 숙박업소 예약 이런 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뭐 중고차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카카오톡이나 그런 카카오 플랫폼에다가 자 탑재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문어발식 전략으로 인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 이제 법적인 규제가 좀 진행이 되면서 우리 정부 규제에 따라서 이제 그런 카카오가 특정 사업에서만 그런 이제 문어발식 그런 플랫폼 사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이제 그런 규제를 좀 받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금리도 인상되고 그런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만큼 멀티플을 높게 평가받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자, 우상향 추세가 마무리가 됐고요. 자, 과거에 자, 2020년도부터 작년 자, 거의 상반기까지 지속됐던 이 우상향 추세가 지금은 고가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과거의 우상향 추세가 끝났고 이 추세가 이탈되면서 지금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우하향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의 이유는 뭐 금리 인상, 유동성의 회수, 뭐 증시의 하락, 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겠지만 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주식을 과거에 자, 2만 원대, 3만 원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100%가 수익이기 때문에 자, 그들이 물량을 던지면 주가는 계속해서 전저점을 이탈해 나가는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굴곡이 있듯이 우리 카카오라는 종목도 자, 주봉상으로 살펴보시면 자, 이제 주가가 자, 이제 주봉상으로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이런 이제 산맥과 같은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은 자, 과거의 대시세를 만들었고 이 시세의 가격 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래서 12만 원까지 상승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아직 단기 저점이 자, 6만 2,000원 정도로 확인이 됐지만 자 62,000원, 64,000원으로 확인이 됐지만 자 62,000원, 64,000원을 이탈했을 때는 이 하락의 기간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고요. 자 하락 기간 조정 이후에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후에도 이 상승턴까지의 시세가 저는 이제 1, 2년 정도 우리 금리가 동결되고 금리가 인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때 다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빅테크, 플랫폼 이런 종목군들의 매기 유입이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62,000원에서 64,000원 가격대의 지지 반등 여부를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2,000원과 64,000원 구간의 우리 추세 하단 주요한 지지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자, 이중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저는 단기적으로 우리 추가 매수했던 비중은 1차 목표가 8만 원, 2차 목표가 9만 원까지 우리 단기 목표가 설정해서 우리 6만 원대 잡았던 물량을 8만 원, 9만 원에 정리하고 또 빠지면은 다시 매수 타이밍 잡아서 추가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1, 2년 정도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동 종목은 자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 다른 계좌로 우리 6만 원 초중반 가격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면 8, 9만 원에 매도하고 이런 형태로 자 여러분들이 우하향 추세가 지속이 되는 과정에서 대응을 좀 실시간으로 잘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올라가면 팔고, 싸게 사서 상승하면 팔고, 싸게 사서 올라가면 팔고 이런 형태로 추가 대응을 좀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평단가는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62,000원, 65,000원, 64,0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할 때가 좀 추가 저가 매수 진행하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주 중 하나인 카카오가 이 공호 환율과 또 이 물가 공포에 52주 신저가로 떨어지면서 연일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파트너님께서 62,000원에서 64,000원 지지를 확인하고 반등 시에는 8만 원에서 9만 원 선에서 빠르게 탈출하는 게 좋겠다라고 대응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전화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LG전자요. LG전자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1만 9,347원이고요. 네. 22% 가지고 있어요. 아, 네. LG전자 11만 9,347원에 비중은 22% 말씀해 주셨습니다. LG전자 어제 시장 분위기 좋을 때는 이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를 해줬었는데 오늘은 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또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4% 가까이 내렸네요. 근데 11만 9천 원 선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좀 보유하신 지 오래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팔 수도 있었는데 더 예. 그때 올라간다 해갖고 네. 안 팔고 해갖고 아유, 아쉬워라. 그러면 네. 수익 한 번도 못 챙기셨어요? 아니 수익은 조금 챙겼어요. 아, 조금 그래도 수익 보신 적 있고요. 네. 다행입니다. 오늘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도와드릴까요? 언제쯤 돼야지 네. 추가 매수를 올라갈지. 해야 되는지. 아, 추가 매수를 지금 염두에 두고 계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어느 타점에서 하면 좋을지 제가 바로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네. 매도가 좀. 매도가, 목표 이 가격도 궁금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또 파트너님과 한번 소통하면서 여쭤보세요. 네, 한 2년 정도 갖고 왔어요, 이것도. 네, 파트너님 바로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2년 동안 보유하셨으면은 이 회사가 이제 어떤 이슈로 부각됐을 때 좀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저기 자동차로 이제 네. 전형을 했을 때 네. 전자회사에서 자동차 네. 쪽으로 네. 다 이제 손 떼고 일로 가갖고 LG 마그나하고 그때. 네,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저의 견해를 먼저 좀 말씀을 들어봐도 될까요? 네네. 네, 일단 우리 LG전자가 자 이때 이제 갑자기 이제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2021년도 이제 연초였어요. 자, 이때 모든 경제 TV, 모든 언론사에서 자 애플카에 대한 컨셉카가 나오면서 자 애플카가 누구한테 하청 줄 건가? 삼성전자는 계열사, 삼성 디스플레이나 이런 회사들한테 다 공장 짓고 직접 계열 회사들의 부품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거든요. 근데 애플은 중국 기업이나 삼성 디스플레이나 이런 경쟁사라 하더라도 그 회사들이 제품을 잘 만들면은 하청을 줘서 자, 애플이 직접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 하청 만들어서 브랜드만 애플, OS만 애플,
플랫폼만 애플 플랫폼을 탑재시켜서 지금의 시가총액 1위에 글로벌 시가총액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이 스마트폰 강자에서 스마트카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에서 자, 누구의 부품을 사용할 것인가? LG전자가 스마트폰의 사업을 접고 전장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애플카와의 협력에 대한 모멘텀이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던 시점이 2021년도 1월 달이고요. 자, 이때 고가가 19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카에 대한 부분이 LG전자의 과거의 상승 동력이었기 때문에 자, 앞으로도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자, 앞으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은 자, 애플카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 애플카 이슈가 언제 이제 출시가 예정인지 시청자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거기까지는 잘 네, 모르겠네요. 애플카 이슈가 이제 애플에서 목표입니다. 아직까지는 딱 출시해서 언제 출시다라고는 발표를 안 했는데, 자, 2024년도 연말에서 2025년도 연초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한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자, 그때 애플카가 정말 이제 만드는 데 성공해서 지금의 테슬라처럼 애플의 애플카가 이제 출시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과거에 이제 애플카 모멘텀으로 한번 움직였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2024년도 그리고 25년도 초에 자, 애플카 출시에 대한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은 자, 우리나라에서는 시가총액이 커서 우량주라는 인식 때문에 자, 사실은 상한가도 못 가고 주가가 좀 그동안 거래량도 없고 자,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자, 우리 애플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6배가 넘거든요. 자, 어떻게 보면은 시총 수천억, 수천조가 되는 회사에 대비해서 자, LG전자는 시총이 16조입니다. 그러면은 애플의 애플카를 만드는데 LG전자가 그런 부품들을 공급한다? 애플카 테마로 지금의 우리 코스닥 테마주처럼 좀 시세가 크게 한번 분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2024년도 애플카 출시일까지 좀 모멘텀은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회사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 드릴 텐데,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고가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난 구간이다. 편의점으로 따지면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1+1 행사를 하고 있는데, 자, 이 행사는 2024년도 애플카 출시한다고 하면은 그 행사는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 시청자분께서 이제 처음에 궁금해하셨던 추가 매수의 타점은 자, 8만 원에서 9만 원이라고 확실하게 가격 라인을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회사가 올해까지 돈을 잘 벌까요, 못 벌까요, 시청자님? 잘 모르실까요? 네, 이 회사의 그런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실적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2019년도 60조, 2020년도 58조, 작년에 75조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40조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해서 곱하기 2를 하면은 자,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우리 예상 LG전자의 매출액은 자,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음에도 불구하고 80조 정도의 네, 실적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영업이익적인 부분들도 적자가 나던 스마트폰 사업을 정리하면서 자, 반기보고서상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2조 7천억 곱하기 2를 하면은 우리 영업이익이 5조에서 6조 정도로 자, 실적이 굉장히 개선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 이제 부채를 제외한 자본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록 할 텐데 자, 이 자본 총계가 자, 반기보고서상 23조까지 증가를 했어요. 우리가 자산 55조에서 부채 32조를 뺀 자, 23조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의 시가총액이 16조라는 거는 자, 연말 기준으로 해서 이 회사가 우리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때 저는 기업 가치가 자, 12만 원 정도까지 네, 상승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12만 원, 올해 연말 기준으로 12만 원까지 올라갈 건데 네. 지금은 9만 원이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기업 가치를 고려하더라도 지금의 구간은 저평가 구간이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과거의 19만 원까지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거는 여기가 저는 이제 100만 불짜리 네, 우리 박앤세일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거꾸로 갔죠. 거꾸로 가고 가격대 지지받았고 여기서는 공포스러워서 물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8, 9만 원대까지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기회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연말 기준으로 기업 가치가 12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면은 그 실적이 내년 3월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는 자, LG전자의 그런 매출 호조, 매출에 대한 모멘텀을 근거로 해서 주가가
자, 12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까지 2023년도에서 2024년도 상반기까지는 실적 모멘텀으로 12만 원, 14만 원까지 상방을 좀 예상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12만 원에서 14만 원 가격대에 많은 LG전자 주주분들이 물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 가격 조정 거치고 기간 조정 통해서 여기 물려 있는 사람들 물량들을 바닥에서 던지게끔 하면서 바닥에서 누군가가 이제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자, 12만 원, 14만 원을 뚫어낼 모멘텀이 무엇이냐에 대한 물음표에 저는 2024년도 연말에 애플카 출시 모멘텀으로 거리대금을 수반시키면서 이 매물을, 이 저항을 뚫어내면은 거기서는 또다시 우리가 시청자분이 좀 마음 뜨거워지는 이제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그 가슴 뜨거워지는 구간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12만 원, 13만 원, 14만 원을 제시해 드리지만 2024년도 연말 애플카 이슈가 테마가 잘 부각이 되면은 자,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이 바닥에서의 매집을 끝낸 누군가가 고가의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이 그림이 저는 이제 2024년도 연말 애플카 출시 모멘텀과 맞물려 가지고 좀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추가 매수는 8만 원, 9만 원, 목표가는 12만 원, 13만 원, 14만 원. 그리고 그 이후의 모멘텀은 우리가 거래량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우리 뭐 경제 방송이나 뭐 언론사에서 뭐 KBS, SBS 이런 데서 애플카 출시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일정들이 언제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이제 기업 가치를 보고 좀 길게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적표도 워낙 잘 나오고 있고 또 2024년 애플카 출시까지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8만 원에서 9만 원 선이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래 기다리신 만큼 꼭 많은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하나 시스템, 예. 한화 시스템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4,500원에 네. 30%. 14,5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 30%시고요. 예. 네. 14,500원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약보합 마감하기는 했지만 14,750원에 종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수익권에 계시네요. 그렇죠? 예,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오늘 어떤 부분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이게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예. 좀 뭐가 문제가 있나 싶어서. 그렇죠. 네.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도 좀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예. 팔아야 될지 아니면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요즘 예. 또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서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제 방산 관련주라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보유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달 가까이 돼가 있었던데, 예. 한 달 가까이 되셨고요. 수익 그러면은 한 번도 챙기신 적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팔아야 할 때일지 아니면 더 가져가 봐도 좋을지 제가 바로 민경철 파트너님께 넘겨드릴게요. 예. 네.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제 하나 시스템을 이제 제가 이제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계산기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자, 하나 시스템이 이제 자본이 이제 2조 1천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조 1천억 원 정도의 그런 우리 이제 가격 구간을 이제 2조 1천억 원 나누기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총 발행 주식수 자 이제 1억 8천만 주, 약 1억 9천만 주 정도로 나눴을 때 제가 이제 전화 상담하면서 이제 대화하시는 동안 기업 가치를 분석해 봤을 때 이 회사의 청산 가치가 약 12,000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자, 하나 시스템 이퀄 청산 가치 12,000원. 이라다고 먼저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2,000원 구간이 공교롭게도 자, 과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만들었었던 단기 저항 구간이었고요.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면서 이 12,000원 구간에서의 과거의 한계점을 자, 뚫어내고 지지받으면서 가격 상승이 크게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2,000원이 대시세 초입에 우리 직전의 고가를 자, 돌파하고 2만 원까지, 2만 1,000원까지 올라갔었던 그 초입의 구간이 바로 12,000원 구간이었고, 자, 이 회사가 꾸준하게 우리 방위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방산 쪽으로의 매출액이 발생되다 보니까 자, 기업 가치가 현재 기준으로 12,000원 정도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주요한 이제 저항이었던 구간이
자, 돌파한 시점부터는 여기가 지지 구간으로 바뀌게 됐고요. 자, 실제로 우리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6월 달, 우리 7월 달 지수가 한번 이제 무너졌었는데, 자, 그때도 12,000원 가격에서의 가격 방어가 정말 마법처럼 네, 이중 바닥을 다지고 다시 자, 15,000원, 16,000원까지 상승이 나왔던 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한 달 정도 이 종목을 보유하시면서 자, 겪으셨던 박스권의 구간이 바로 이제 14,000원에서 자, 16,000원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시청자님 평단가가 14,500원이기 때문에 자, 한 10% 정도까지 수익권 왔다가 지금 또 손실권, 뭐 본전권까지 좀 도달해 있는 이제 상황이신데, 자, 밑으로 이제 저는 지지 구간, 손절가 13,500원, 14,000원 구간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가격 조정 이후에 저항과 그리고 이 저항 구간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우리 하나 시스템의 기술적인 좀 지지 구간은 13,500원에서 14,000원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13,500원과 14,000원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단기 목표가 16,000원까지 시청자분께서 우리 수익을 챙기셨다가 자, 하나 시스템 시청자님 기업 청산 가치 제가 도입에 얼마라고 이야기 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못하시죠? 12,000원입니다. 12,000원. 그래서 이 회사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자, 12,000원 근방 혹은 11,0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할 타이밍이 저희가 봤을 때는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과 삼중 바닥 영역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밑으로의 지지선은 자, 13,500원, 14,000원 지지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로는 상승 나왔을 때 1차 목표가 16,000원까지 10% 정도 수익권 도달하면은 절반 이상 수익을 챙기고 평단가 2차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후에 이 종목이 또 지수가 무너져서 12,0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그 모습을 시청자분이 보시면 그때 다시 한번 비중 실어서 또 수익을 누려보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네, 없으시면 장기로 네. 보면은 어떻게 되냐 싶어서. 네,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로. 아, 장기로요? 예. 사실 차트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차트를 크게 봐야 되는데, 자, 코로나 터졌을 때 이 종목의 저가가 4,000원에 시작해서 2만 원까지 가서 5배가 이미 시세가 나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중장기로 하는 것은 오케이. 하지만 자, 이미 시세 분출이 다 나왔고 그리고 주요한 지지 구간 12,000원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준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 중장기로 들고 가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 끝나게 되면은 갑자기 또 방산주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 소멸하면서 자, 혹여나 이제 교통사고가 안 나지만 이제 불시에 이제 날 수 있는 것처럼 자, 이 종목도 청산가치 12,000원의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지만 이탈을 한다면 자, 그에 따라서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로 보유하는 종목군들은 자, 아예 바닥에서 시세 안 나온 종목들. 자, 이 종목이 그런 하나 시스템의 종목은 똑같은데 자, 4,000원에 매수할 수 있느냐, 15,000원에 매수할 수 있느냐. 자, 싸게 사느냐,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느냐는 개인적으로 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자, 우리가 지금의 구간이 자, 지금 근 뭐 한 10개월 동안 계속 자, 이 박스 상단 16,000원 구간에서의 저항을 받고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단기적으로 16,000원 도달하면은 매도하셨다가 다시 12,000원 깨지 않고 반등할 때 다시 들어가서 또 수익을 내는 전략을 네,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사실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실적 턴 어라운드 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들고 가는 거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자, 방산주들이 자, 이제 그런 뭐 무기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하지만 이제 한번 시세가 크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저가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중장기 관점은 좀 개인적으로는 권고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요즘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도 언제 팔아야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끌고 가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올해만 상한가 가는 종목 146개 잡아내신 이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 또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계속해서
계속해서 소통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많이 들어오셔서 돈 되는 정보 많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SK 바이오 사이언스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46,500원이고요. 네. 비중이 70%요. 오, 비중 굉장히 많이 나오셨네요. 지금 비중 때문에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네. 146,500원에 비중 70%. 7월경 정도에 들어가셨어요? 7월 초에 원래 들어갔다가 네. 좀 재미 보고 빠졌다가 예. 다시 또 들어간 거거든요. 아이고, 이제 한 번 좀 수익을 본 경험이 있어서 또 다시금 네네.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많이 내려왔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국내 1호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매수를 하셨을 텐데, 오늘도 한 3.6% 빠지면서 지금 10만 원 선까지 내려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반도체에 이어서 바이오도 이 미국에서 좀 제재가 들어왔네요.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침에 좀 오늘도 약세가 이어졌는데 앞으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주가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해서 전화 주신 걸까요? 네. 네, 이제 궁금한 사항들 제가 바로 민경채 파트너님께 이제 넘겨드릴 테니까요. 다 여쭤보세요. 네. 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네,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네. 코로나 사태라는 이제 마법의 스프, 라면 스프 때문에 네. 굉장히 큰 시세를 만들었지만 사실 코로나 관련주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뭐 모더나, 화이자 이런 쪽으로의 좀 인구 77억의 백신을 접종시키느냐에 대한 물음에 자 아직까지는 그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SK그룹이나 뭐 우리 백신과 관련된 허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 결과물이 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제 2020년도, 2021년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 늘어날 때마다 계속 테마주로 부각이 됐는데 자 지금은 사실 뭐 인구 5천만 인구 중에서 절반 이상 걸렸고 면역도 다 가지고 있고 뭐 지금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뭐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이제 과거만큼 이제 백신 이제 이런 쪽으로의 그런 재료들이 좀 신선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차트 보고 재무제표 보고 그리고 어떻게 뭐 이제 대응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반기 보고서 우리 계열 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현재 기준으로 약 8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회사의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시가총액은 8조 원을 뛰어넘는데 자, 올해 이제 반기 보고서상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2,200억. 자,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800억 정도로 자, 작년에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가하고 백신에 대한 모멘텀을 증가하면서 매출액이 9천억까지 늘어났으나 자, 이번에는 곱하기 1을 했을 때 예상 결산 실적이 4,4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작년에는 4,700억으로 폭발적인 영업이익의 증가가 있었지만 자, 이번에는 약 1,700억 정도의 자, 이제 영업이익이 반토막 정도로 좀 줄어드는 실적이 감소하는 그런 재무적으로 좀 부정적인 그런 흐름을 좀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 실적이 줄어들고 있음에 따른 그리고 그러한 모멘텀들이 과거만큼 코로나 관련주들이 테마가 좀 소멸함에 따른 지금의 가격 조정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부정적인데 우리 차트를 보시면 상장 이래 최저가를 지나고 있다는 것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네, 저가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고가에 36만 원에서 지금의 가격 10만 원 정도까지 거의 마이너스 70% 가격 조정이 있었고요.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이 자, 9만 5천 원에서 6월 폭락장, 7월 초 폭락장에서 만들어진 저점이 9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자, 9만 5천 원을 깨느냐 안 깨느냐가 이 종목의 생명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숨선. 그래서 이제 9만 5천 원을 깨느냐, 깨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가치가 자, 고평가 되어 있는 부분들, 고평가가 되어 있지만 아직은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감소해서 재무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지만 자, 기술적인 관점에서 자, 이 주식이 자, 9만 5천 원 밑으로 빠지면 보유한 모든 자들이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자, 이 종목이 2021년도 3월 달
네, 우리 3월달 신규 상장된 이후에 자, 이 종목의 주주분들이 전부 다 손실 구간으로 접어드는 구간이 95,000원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의 가격을 결정하는 뭐 큰 손들이 있다면, 뭐 기관들이 있다면, 외인들이 있다면 자, 95,000원을 지지해 줄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95,000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저는 우리 과거에 자, 우리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7월 달에 좀 증가를 하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또다시 코로나 테마주로 15만 원까지 시세를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장대 양봉을 기록한 24%, 26%의 장대 양봉을 기록한 이 캔들의 자, 시가와 종가 영역이 주요한 변곡점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다라는 관점에서 자, 단기적인 목표가 저는 자, 12만 원과 자, 13만 5천 원 구간을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이 9월인데 이제 가을철 환절기가 오고 우리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듯이 자, 겨울철만 되면은 독감 걸렸을 때 열이 나면은 이게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좀 구별이 잘 안 되고 지금은 뭐 백신이든 뭐 진단키트든 뭐 백신과 이제 그 독감과 코로나를 동시 진단하는 그런 모멘텀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연말 연초에 이제 우리 수능이 끝나면 제가 이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들 좀 전해드렸었는데 자,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이 수십만 명에 대한 수험생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보면서 한 장소에 모였다가 또 가정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의 그런 바이러스 매개체를 전파하는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이제 11월 달에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가을철 환절기, 독감 유행 시기, 그리고 이제 그런 수능에 대한 부분들과 연말에 또 이제 송년회하고 이제 뭐 송별회하고 자, 이런 쪽으로의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와 더불어서 신규 확진자의 재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저는 이 종목의 이제 매도 타점을 자, 12만 원, 13만 5천 원 구간을 자, 기술적으로 목표가를 설정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가 이제 14만 원 정도로 좀 높으셔가지고 자, 12만 5천 원 그리고 13만 5천 원 여기 구간의 목표가가 사실 좀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자, 이제 제가 체크하지 못한 또 주요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를 좀 반기 보고서를 보면서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혹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백신에 관련된 부분들 말고 혹시 이 종목을 비중 70%까지 실었던 결정적인 뭐 이유나 뭐 그런 결단을 내리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그거 외에는 독감 백신이 워낙 SK기 좋아서 저도 그거 맞았었거든요. 네네. 그전에도. 그래서 그거 두 가지? 일단은 지금 노바백스에 대한 백신 기술 도입 라이센스인 그 기술을 수입을 해와가지고 우리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자, 노바백스와 관련된 그런 백신과 관련된 부분들로 지금 시장에서는 좀 부각이 됐고요. 사실 이제 백신과 관련된 부분들이 뭐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접종받고 3차 접종, 4차 접종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고 있지만 자, 재료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부재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회사의 이제 자금에 대한 부분들, 자금 조달했던 부분들을 이제 바라보면은 자, 이제 주식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했었던 공모가가 6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상장된 이후에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지금 다 손실 구간인데 자, 공모에 참여했었던 자들은 아직도 공모가 6만 5천 원 대비해서 지금도 좀 수익권에 도달해 있다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자,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은 SK 케미칼이 동사의 지분 68%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 회사의 이제 작성일 기준으로 해서 자, 계열 회사에 대한 사항을 좀 바라보도록 하면은 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는지 자, 이거 말고 자, 제가 자, 탑업인 증권 출자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자, 사실 네, 우리 시티셀즈나 뭐 클립 BNC라는 회사에 지분 4%, 0.5%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런 지분 투자했던 회사들이 뭔가의 사업성을 나타낼 때 좀 이슈로 부각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자, 이제 시티셀즈 그리고 클립스 BNC라는 회사들에 대한 모멘텀을 시청자분께서 좀 이슈를 좀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방송에서는 시간 관계상 이제 동 계열사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투자한 회사들이 어떤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풀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이제 노랑톡에서 추가적인 문의 남겨주시면은 자, 이 두 회사들에 대한 이제 자료들 정리해서 이제 분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공에서는 상담을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이나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